자, 비염의 효과가 보셨는지를 여쭤본 질문에서 짜잔! 본 영상에는 정세훈 약사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을 거친 자료는 아니므로 이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1월 초에 구충제 복용 비염 환자분들의 비염 개선 정도를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결과와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233명의 참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구충제 복용 비염 환자분들의 응답을 정리해 볼게요. 1월 3일에 제가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빠르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 어떤 구충제를 드셨는지 데이터 보실게요.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보기에 많이 있었지만 알벤다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233명이 총 참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20명 정도가 알벤다졸을 드셨죠. 거의 대부분은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같이 병행해서 드셨거나 혹은 다른 걸 드신 분들은 채 2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비염의 효과가 보셨는지를 여쭤본 질문에서 짜잔!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하신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퍼센트 볼까요? 총 80% 정도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똑같았다고 하신 분들 14.6%,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신 분들도 소수 계셨고 응답 없는 분들도 계신데 5명 중에 4명은 효과가 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거를 중단한 다음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메커니즘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에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약을 중단한 다음에 효과가 유지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단 후에도 좋았다고 하신 분이 46.4%예요. 물론 여기에는 중단 후에 재발했다는 분들도 13% 계셨고 아직 계속 드시고 계셔서 중단 후에 여부를 알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을 알긴 어렵지만 제가 애초에 이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 기생충 때문에 비염이 발생한 비율이 높다면 구충제를 드신 다음에는 중단을 해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거된 기생충에 의해서 비염이 개선됐다, 이쪽으로 약간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염 관련 연구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비염약을 이용한 임상시험인데 지금 요 작은 점선이 위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떤 치료약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위약도 보시면은 스코어가 마이너스 1점은 좀 못 미치는, 어쨌든 내려가요. 내려가기는 이게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TNSS라는 스코어인데 0에서 3점으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크를 했는데 3점이다. 3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비염이 정말 엄청 심한 사람인 거고 이게 좋아질수록 당연히 그 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5점보다 더 결과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환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평가하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플라시보 효과는 때로는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천식 관련된 임상시험이거든요. 알부테롤이라는 천식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요 FEV라는 게 이제 천식 진단 지표예요. 얼마나 많이 뱉을 수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건데 확실히 천식약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이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증상이 개선됐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 알부테롤이나 플라세보, 그리고 요거는 가짜 침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처치를 한 사람들은 다들 나 좋아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 아래쪽에 있었고요. 요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이런 침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침술이 전혀 효과가 없는 침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한테 인폼을 줄 때 그런 위약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설명이 됐는지가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실제로 약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증상 개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조사한 설문조사도 이러한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염 환자 구충제 복용 설문조사 결과 80% 정도의 참여자분들이 증상 개선을 체크를 하셨어요.
그리고 투여 중단 후에도 증상 개선이 유지되었다는 응답이 46.4%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계속 드신다는 분들 23.2%에 달했습니다. 위양 효과는 때로는 아주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염같이 주관적인 지표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이런 위양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80%가 나오기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차 소개해 드릴 테지만 본인의 상태를 적어주신 분들 글 읽어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요. 지금 후속 영상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항목들이 딱 비염 효과 이것만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용 구충제별로 혹시 뭐 반응 양상이 좀 달랐는지, 그리고 이전 구충제 복용 이력도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어떤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복용하신 분이 진짜 한 번만 딱 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일주일 내내 드신 분들, 그리고 뭐 조티펜스처럼 3일 먹고 4일 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별로도 혹시 차이가 있었는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흥미롭거나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